일단 다음은 짬부부님 계실까요? 짬부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아, 지금 들리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저는 수강생분이신 줄 몰랐어요. 아, 저도 원래 라이브 네. 좀 몰래 접속했었는데, 안에 그러니까. 왔더니 제 릴스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좀 용기를 네. 내봤습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저는 영상, 이런 식으로 스토리 보여주는 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 또 저희 수강생분이시니까 하니까 오늘 그래서 피드백 신청해 주신 거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짬부부님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른 분들에게 짧게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지금까지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야금야금 부자 되는 꿀팁, 특히 뭔가 신혼부부나 커플을 위한 재테크 계정이고, 뭔가 부자가 되어가는 저희 부부만의 과정을 담으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고민으로는 사실 팔로워도 좀 많이 늘고, 이제 음, 릴스 올릴 때는 그래도 최소 뭐 2, 3만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저도 이제 성과를 보여줄 만큼 막 100만, 200만 이런 건이 없어서 그런 걸 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고민이어서 좀 음. 지원하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설문에 남겨주신 이 고민의 과정들이 꽤나 구체적이어서 저도 좀 구체적인 답변들을 좀 준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언제 이걸 강의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들었을 때 이미 만약에 조회수를 좀 내본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아, 있나요? 네네. 제가 음. 들었을 때가 아마 내려다보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썸네일 다음부터가 음. 들었었던 이력이 아, 있어요. 여기서부터인가요? 조금 더 내려주세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거의 맨 밑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릴스들을 좀 많이 없앴어요. 아, 구간으로 많이. 네. 네네. 선생님, 제가 좀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 준비 순서 총정리 다음 영상부터는 들었었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어, 맞아요. 제가 그 전에는 거의 한 6, 7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 준비 시간이 없어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 준 끝내고 다시 네. 시작을 한 어, 그래도 이게 언젠가요, 이때가? 이거는 한 1년 전. 1년 전. 강의 들으신 지 꽤 됐군요. 1년 동안 이렇게 6천에서 4만까지 열심히 성장하고 어, 계셨군요. 준이는 한 6개월 정도 전에 들었고, 그 전 음, 거는 1년 전. 혼자서 만들어 보시다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또 아마 지금이 또 고민이 제일 많은 지점이지 않을까 어, 싶어가지고, 제가 또 답변을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 남겨주셨던 것들을 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영상을 내가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조회수는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씩 막 이렇게 터지지 않고 있다. 근데 그게 재테크라는 주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냥 댓글만 남기고 막 그러고 떠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고 지금 저장 공유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터질까? 이게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일단 맞아요. 그 저장 공유가 아마 조회수 대비 5%가 안 넘을 거예요. 넘기나요? 음, 혹시?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그 음, 주로 지금 혼인신고 올린 것만 해도 음, 한 2,300 더 보내기 있고, 저장도 2,4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럼 합쳐서 한 5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5만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뭐 10% 하면은 1.5만이고 한 7,500 정도가 대충 저장 공유가 합쳐서 나와야
이게 진짜 저작권료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천, 3천,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5%가 넘었을 때 진짜 이게 아, 정보로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고 저장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사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100만 이상 영상을 정말 수십 개, 이제 거의 100개가 넘게 직접 만들어 봤다 보니까 그 영상들의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보면 100만 터진 영상들이 진짜 공통적으로 5%가 넘더라고요. 초반에 특히. 음,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이 정도인데 왜 안 나오지? 보다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음, 그렇게 했던 이유로는 저도 음, 강의 듣고 뭔가 5% 이상인 걸 알았는데 어떤 네, 비슷한 주제 인스타그래머가 그 캡처하신 걸 봤는데 사실 음, 저보다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한 음, 100만, 200만 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음. 정답이 아닌 건가 아, 그런 싶어서 경우에는 시청 지속 시간 인사이트도 혹시 거기 떴었나요? 그분의 인사이트 중에? 이거 못 봤습니다. 그건. 그게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서도 저장 공유를 5%를 넘기거나 아니면 시청 지속 비율을 70%를 넘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100만 된다. 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저장 공유가 100%가 안 넘는데 몇백만이 나왔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 영상 몇 번 돌려보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을 거예요. 음,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들을 진짜 수백 개를 만들고 진짜 수만 개의 영상들을 분석하면서 이 두 개에 걸리지 않는 영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막 알고리즘이 뭐가 바뀐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바뀔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저장 공유도 높이고 어쨌든 시청 지속 시간도 어떻게 높일까? 근데 그 답변을 오늘 좀 피드백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좋습니다. 기대돼요. 한번 들어보시죠.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정보 제공하는 컨텐츠, 그거를 일단 많이 하면 좋을까? 그게 요즘 또 이제 재테크 쪽에서 저도 그쪽 컨텐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댓글 남기면 뭘 주겠다 하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팔로워를 단기간에 많이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꼭 재테크뿐만 아니라 거의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영상 하나로 몇만 명의 팔로워를 늘렸다 하는 저희 수강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정리본을 줬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정보성 콘텐츠들을 올려야 될지 혹은 이런 월간 부수입 같은 이제 나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올려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저는 일단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보성 음, 컨텐츠는 말 그대로 정보성 컨텐츠고 유입을 하기 위한 컨텐츠예요. 이걸 보고 나라는 사람을 막 가깝게 느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보성 컨텐츠가 지금 당장은 막 팔로우를 많이 모으고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부러울 수 있지만 그 정보성 컨텐츠만 올리는 계정은 언젠가는 수명이 다합니다. 근데 저는 이 월간 부수입 이 컨텐츠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컨텐츠를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잘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컨텐츠는 이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집을 사거나 어디 갈아타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응원하고 내가 이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상황에 더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성 컨텐츠는 정보성 컨텐츠만 올려서도 안 되고, 이 스토리형 컨텐츠만 올려서도 안 되고, 지금은 근데 이 스토리형 컨텐츠가 좀 많다고 느껴져서, 이런 정보성 컨텐츠를 조금 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근데 정보성 컨텐츠를 올릴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성 컨텐츠 올리면 된다. 내가 경험해본 걸 토대로 이 정도만 올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퀄리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보성은 사실 이제 많이 의미가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궁금하신 거 질문 주세요. 뭔가 정보성을 만들 때도 그러면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서 하거나 해야 될지 그런 게 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 혼인신고도 음, 어쨌든 저희 얘기를 하고 그 음, 다음에 정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음.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단순히 어, 정보, 네네. 혹시 리뉴얼 강의 아직 안 들으셨죠? 근데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리뉴얼 네. 된 거 들으셨어요?
네. 아, 진짜요? 거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원래는 이제 내 스토리를 넣지 않고 그냥 초반 3초에 후킹을 해도 영상들이 터졌었는데, 점점 더 그냥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겠다는 후킹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경험해본 거야. 내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정보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되는 재테크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과, 제가 결혼하고 진짜 마이너스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5년 만에 플러스 8천만 원이 됐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제 뒤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신혼부부라면 꼭 해야 되는 재테크 3가지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이 어, 2가지 결국에 알려주는 내용은 똑같아도 후자의 내용에 사람들이 더 공감하고 이 사람의 내용을 조금 더 믿으면서 볼 거다. 그래서 앞에 저는 스토리텔링 넣을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 넣은 거긴 하고, 그걸 보고, 적용하신 거군요, 이거를. 어. 더 하라고 하셔서, 그럼 음. 스토리성 말고 정보만 올리라는 말씀이신 건가 아, 헷갈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토리가 없는데, 억지로 막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 또 어색해질 수 있어서, 모든 영상에 음, 제가 강의에서도 그 레벨 3 후킹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레벨 3의 모든 영상에 레벨 3 후킹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 수강생분들 영상들 보여드리면서 여전히 터진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앞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이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담아보자.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더 등장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굴은 이제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얼굴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지금 정도 수준이 또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등장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직 더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뒤에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주제 하면 100만 이상 터질 수 있는 주제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뽑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마이크를 들고 막 할지 말지 보다 어떤 주제를 뽑을지가 이 계정에서는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되셨나요? 한 2주 전에 입력을 했었던 거라서 음. 혼인신고부터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것도 좋은 것 주제를 같아요, 근데. 이 네. 정도 등장하시는 것까지가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얼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근데 이게 사실 핵심적으로 이걸 하면 그럼 100만이 터지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는 결국에 주제를 어떻게 뽑느냐. 여기에 네. 100만이 될지 안 될지의 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음.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뭔가 안 되셨나요? 어쨌든 좋습니다. 뭔가 녹음적으로나 보다는 지금은 주제를 조금 더 확고하게 잘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기획할 때도 주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초반 3초, 그 다음 내용 구성인데, 이 마이크 들고 할지 말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 구성 파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지를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4번째는 지금 영상 초반에 월 900번은 20대 신혼부부가 알려주는 이렇게 영상이 시작되는데 이것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초반 3초의 후킹 멘트가 사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초반에 200% 이뻐질 수 있는 방법 이것만 하면 200% 이뻐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조금 이것만 하면 조금 세련돼질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에서 초반 3초의 멘트와 이 영상 전초에 뭔가 무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월 900번의 신혼부부, 20대 신혼부부라는 말 자체는 후킹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킹 멘트를 통해서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900만 원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길래 벌고 있을까?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사실 그 후킹과는
조금 다른 주제의 영상이, 다른 주제가 영상으로서 전개되고, 막상 내가 이 영상의 초반에 그 후킹 멘트를 통해서 들었던 그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후킹을 만약에 지금까지 일단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영상들을 봤을 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 후킹을 쓸 거면 월 900번은 신혼부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라는 주제로 이걸 다루면 그때는 확실하게 후킹도 되고 내용과의 일관성도 있으니 터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뭔가 저도 권위부여적인 요소로서 사용을 한 건데, 어쨌든 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랑 결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실망할 수 맞아요.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부수입을 내가 계속 이제 월간 부수입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공개할지 저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릴스를 통해 얻은 부수입이든 뭐 릴스 광고를 통해 얻은 부수입이든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는 게 이 계정의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공개를 좀 망설이는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좀 망설였던 이유는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 주셨던 게 뭔가 선한 영향력,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어야 된다. 아, 네네. 아, 근데 이런 걸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괜한 반감을 느끼고, 아, 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오히려 음.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왜냐면 맞아. 저도 개성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커지면서 더 어, 있긴 한데, 어. 네. 아, 그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돈 얘기가 되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계정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와, 진짜 이 부분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따 저희 여기 지금 300분 넘게 계시니까 같이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 계정을 내가 진짜 운영하는 목적이 같이 부자 되자인지, 나 부자야 자랑하고 싶은 건지, 여기서 일단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영상들을 봤을 때, 나 혼자 부자 될 거야가 아니라, 나 이렇게 이렇게 돈 벌었어. 여러분들도 같이 돈 벌어봐요. 같이 부자 돼봐요. 우리 20대 집 못 산다고 하는데 같이 집 사봐요. 혹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간파해 주셨네요. 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여쭤보면서 이 핏을 좀 맞춰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테크 관련된 광고들도 좀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건들은 또 누구나 그렇듯 음.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근데 광고도 진짜 터지려면 터지거든요, 진짜. 제가, 그니까요. 다음번에는 그럼 광고 영상으로 한번 피드백을 신청해 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광고 영상도 어떻게 이 영상이 더 터질 수 있었을까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좀 보고 어떤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네. 스토리텔링 숙제예요. 진짜 신기하다. 뭔가 후킹돼요. 크리에이터 진짜 일반인분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세커팀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정원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영상을 볼 겁니다.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이 27만 정도 터진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50만 이상 터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영상을 보다가 난 어느 시점에 넘어갔을 것 같은지, 혹은 이 영상에 나는 저장을 했을 것 같은지, 공유를 했을 것 같은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숫자 1 한 번씩 입력해 볼게요. 남은 피드백 주제는, 국가대표 출신 이제 저희 수강생분,
피드백 남아있고, 이제 독일에서 육아하는 캔디피맘님 피드백 남아있고, 그리고 이미지 컨설턴트 하시는 분의 피드백 남아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카테고리든 터지는 컨텐츠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리고 잘 되는 크리에이터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내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카테고리의 영상들과 그 계정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카테고리의 영상들을 더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월 900원은 20대 신혼부부의 월간 부수입! 6억 풀 대출 받고 내 집 마련했더니 댓글에 저희 보고 영끌족이라고 살짝 충격먹고 대출금 받기 위해 부수입 벌기 도전! 일단 각종 제휴 마케팅은 총 41,388원 네이버 블로그, 황파트너스, 버킷플레이스 정산 받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뚜벅이 배달 총 10만 6,052원 4월 한 달 동안 총 45번 배달을 정산 받았어요. 두구두구 결국 4월 부수입은 총 14만 928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4월 부수입이 있으셨나요?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상이 더 터질 수 있었을지에 대한 답변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나갔을 것 같은지, 혹은 아까 저희 짬부부님께서 고민하셨던,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감정이 드는지, 혹은 반대로 긍정적인 부부의 에너지가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채팅창에 남겨보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팬딩에 올라갔던 좋은 예시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희 수강생분이신지 몰랐어요. 부정적인 감정 전혀 안 들어요. 부수입이 월 900버는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900버는데 왜 16만 원 벌자고 저런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수입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금액이 좀 더 컸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귀여운데 부수입 거창한 영상에 비해서는 엥 싶은 부수입이 적다. 맞아. 이 영상에 터지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봐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배울 게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액수가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번 달에 액수는 적지만 다음 달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거나, 이랬으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이 사람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궁금하다. 나도 저렇게 사실 아예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벌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해. 할 만한 수준의 돈을 나도 벌고 싶어. 근데 저런 방법도 있었네. 하는 것들을 좀 더 소개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왔어야 이 영상이 좀 더 터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혹시 새로운 부업을 시도해 보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것저것 새로 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음, 제가 좀 지향했던 부분은 뭔가 공간 대여나 이런 것처럼 뭔가 직장인들이 사실 투자를 해서 음, 남는 것보다는 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음, 부업을 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구매 대행 같은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요, 예를 들어? 구매 대행 같은 거, 해외 구매 구매대, 대행 네. 그런 거는 이제 상품이 안 남으니까 네네. 음, 싶었어요. 음, 어, 음, 일단 저는 근데 그냥 솔직하게 짱구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정도 노력을 했을 때 이 정도 부수입 나 완전 만족해 수준인가요? 솔직하게? 약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전 들 것 같거든요. 제가 월 900을 버는 부부였으면. 네네. 더 그쵸? 많이 벌려고 열심히 그쵸? 찾아보고. 그래서 뭔가 이 영상이 네. 만약에 14만 원이지만 지금 솔직하게 14만 원의 부수입을 벌었지만 근데 우리 솔직하게 아쉽다. 다음 달은 얼마를 목표로 우린 어떤 시도를 해볼 거다. 이것만 나왔어도 조금 더 기대가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음. 사람들이 지금 채팅창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 부수입이 900만 원 월수입이라고 하니까 부수입이 진짜 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적어서 좀 힘이 빠진다. 이런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쉬운 사람들을 우리가 잡는 방법은
실제로 내가 4월 달에 더 큰 부수입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못한 거고 다음 달에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목표라도 말해줬으면 이 계정 팔로우 해놓으면 내가 그거 해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시도해보고 알려주겠네, 결과를. 그런 생각으로 팔로우라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들 때,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이게 팔로우가 더 붙고 영상도 터질 것 같냐면, 내가 단순히 이번 달에 이거 해봤어요 라는 걸 공개하면 사람들이, 본인들은 직접 이걸 해보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 영상의 가치를 느낄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거의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가치를 느끼게 하려면, 내가,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방법으로도 저만큼의 돈을 버네? 혹은, 나도 저거 해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나랑 비슷한 걸 했는데 더 많이 벌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상의 가치를 줄 게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고민하는데 음, 아시다시피 돈 벌기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짬부부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 계정을 통해서 수익화하는 거에 올인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사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뭔가 음. 그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이 인스타 광고비를 들어가지고. 공개해버리면,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그런 건 돼버릴까봐.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 상관없는데 네. 이제 뭐 까놓고 얘기하면 단위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네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아, 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를 해라. 리스테커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걸까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웬만한 부업하는 것보다 내가 계정 잘 운영해 놓으면은 내가 컨텐츠만 잘 맞아. 만들면 광고가 사실 컨텐츠 잘 만드는 계정은 어떤 광고를 할지 고르는 게 사실 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진짜 자랑이라고 느끼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그 포인트는 이 사람 혼자 돈 벌고 방법 제대로 안 알려주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데 지금처럼 월간 부수입하면서 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계정을 통해서 광고를 받게 되어가지고 이만큼의 수입이 또 생겼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나 너무 잘 났어. 내가 최고야.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또 알려드리고, 내가 진짜 도움받았던 방법들, 내가 썼던 생각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그거 자체로 어쨌든 내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 벌었어요? 라고 하면, 나 그래서 뭐 샀어요? 차 샀어요? 집 샀어요? 하면 자랑인데,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이게 똑같이 돈 얘기를 해도 누구는 되게 밉상이고, 누구는 되게 날 위해서 이런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뭐 했어요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 아시겠죠? 광고비를 공유하면서 음, 음, 인스타 계정 등에 대한 좀 음. 썰? 꿀팁을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 그 블로그 하시는 분 중에, 저랑 본 적도 있는 분인데, 아, 누구였지? 카린? 혹시 아시나요? 캐넨. 감사합니다. 캐넨님이 사실 돈 얘기를 꽤 많이 하시거든요. 캐넨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캐넨님이 사실 돈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 내가 막 아이유 드레스를 공짜로 받았다. 누가 보면 또 이제 막 질투하고 막 부정적인 댓글을 남길 수도 있는 주제를 되게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서 이 사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알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이걸 올렸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케넨님의 영상을 좀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주려고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느낌인지 네. 아시겠죠? 네. 근데 또, 마이크가 조금 끊깁니다. 그래요? 네, 이제 좀 다시 들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캔은. 네, 케넨님을 이 사람이 돈 얘기를 하는데 왜 기분이 안 나쁠까?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이 하나의 컨텐츠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거 네. 하시면 진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줬던 가치가, 아, 케넨님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파워블로거 출신의 인스타를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겠다. 더 많은 가치를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채팅에서도 그렇지만, 이 월 900만 원을 버는 부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한 번 우리 900만 원 버는데 이런 직업들을 갖고 있어요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900만 원을 벌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좀 시리즈물로 우여곡절을 담아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사실 뭔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요? 저도 뭐, 대학 열심히 다니고, 취업 음,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거라서, 음, 뭐, 600만 원 월급 받다가 뭐, 600만 원으로 뛴 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높은 초봉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쵸, 뭔가 가치를 주려면 아, 대학생들에게 가치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국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 왜냐면, 그럴까요? 네, 왜냐면 이 계정,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변호사님 컨텐츠 중에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있냐면 어떤 변호사님이 사실 그분은 그 계정을 통해서 의뢰인을 모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일 거예요. 근데 어떤 컨텐츠가 300만이 터졌냐면 내가 변호사가 나 변호사인데 내가 수학 공부하면서 난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다. 내가 수학 공부했던 방법 알려주겠다. 이 컨텐츠는 사실 수험생이 아니면 도움되지 않을 컨텐츠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 되게 전략적이다. 이 사람 되게 그냥 뭐 하나를 하더라도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팔로워로 계신 분들이 막 수험생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진 않겠지만 그 컨텐츠가 실제로 대학생들에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내 팔로워 혹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노출됐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거냐면, 이 사람 열심히 살았네? 아, 이 사람이 사실 대학생들에게 도움된다는 건 어쨌든 그 내용에 있어서의 가치가 있는데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 이 내용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보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그 컨텐츠는 스토리로서 나오는 게 괜찮다. 그리고 케네님이 올리시는 컨텐츠들도 보면 이분은 이제 블로그를 알려주시는 게 메인 목적인데, 근데 이번에는 막 이쁘게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사진 이쁘게 찍는지, 어떻게 보정하는지,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데 또 그게 터져요. 그래서 사실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어떤 걸 줄 수 있으면 그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주제 자체가 어쨌든 월 900만 원 버는 20대 부부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게 되었는지를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동기부여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음, 이해했습니다. 뭔가 타겟하는 대상은 아니었어도 내용 음, 자체에서 내 계정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니까 도전해보는 게 좋다. 맞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해보시죠. 이거는 도전해. 사실 지금까지 이 계정을 보던 사람들이 일단 그 주제 자체가 항상 궁금했을 거예요. 월 900원. 그래서 저는 올려놓고 이거를 좀 그 고정 게시물, 이게 영상에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이 계정을 딱 처음 이 어떤 한 영상을 보고 이 계정에 온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 그 영상을 보고 아,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구나 정도만 느끼게 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영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진짜 이거는 이제 또 뭔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좋은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이 욕망 두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재테크 모임 같은 저희 팀원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테크 모임 하면 3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커플이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관념이 비슷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투자금도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마음만 맞으면은 막 결혼까지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두 분이 또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내가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가 모리녀님 계정에서 솔로 파티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식의 뭔가 이 모임 자리를 만드는 콘텐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후에는. 네, 그래서 안 혹시, 그래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토요일마다 업무를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파워들이랑 좀 더 친해지기 위함의 장치이긴 네. 한데 그때 항상 두 분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뭐 재테크 자 오, 어디서 만나나요? 이런 게 그니까요. 있긴 또 저희는 또 근데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학교에서 만나셨어요? 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그러면, 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경제관념 있는 재테크를 열심히 할 커플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혹은 그 만남 자리를 진짜 주선해 보는 거 이거는 진짜 팔로워들과도 엄청 가까워지고 생각보다 이 욕망이 엄청 세더라고요. 저희도 모리녀님 콘텐츠 하고 그 솔로 파티를 기획하면서 진짜 놀란 게 일주일인가 2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한 5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4,500명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보겠다. 하나의 욕망만 건드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건드리면 이거는 더 강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도전해.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뭔가 스토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아마 이 4만 명의 팔로워만 해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이거는 터진다. 네, 잘 기록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거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는 지금 남편이랑 만난 지 7일 만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결혼할지 어떻게 알았냐. 어차피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관계를 끌다가 나중에 마음 아파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막 그 관계가 깨질 바에는 애초에 맞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를 하자. 저는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괜찮은 배우자감인지 사귀기 직전 사귀는 극초반에 좀 빠르게 파악했었어요. 저희가 했던 이런 대화 주제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 짝꿍한테 얘기를 꺼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돈, 관계, 커리어, 생활습관, 종교 7가지 분야에 70개 질문을 만들어봤습니다. 초반에 했던 이런 대화 작업들 덕분에 지금까지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나눠보면 정말 좋은 주제들 지금 이 영상 같은 거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좋은 배우자인지 재테크를 내가 하면서 같이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배우자인지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을 뽑아봤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고 해할 만도 하고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이크 들고 안 들고보다 주제 자체의 모수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근데 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구나를 아셨던 것 같으니까 실제로 한번 연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재테크와 섞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축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지금 제 라이브에도 아까 들어와 주셨었는데 시골주님 아시죠?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시골지님이 그냥 유튜브 영상을 잘라서 올리셨던 건데, 이 재테크 유튜버가 알려주는 저축 잘하는 법. 물론 이 더 잘 버는 법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저축을 통해서 또 불려갈 것이냐, 라고 하는 주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저는 콘텐츠마다 내가 이번 달에 뭐, 우리 월 얼마 버는데, 어떤 식으로 부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어요. 뭐 이것도 있겠지만, 어떤 직관적인 어떤 키워드가 잡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콘텐츠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망 일도 없는 돈과 4개월 차 커플 드디어 결혼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웨딩 업계 가격은 왜 매년 오르는지.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 도전해봅니다. 10대는 축의금으로 훔쳐진다길래 10대 제외한 금액으로 잡아봤고요. 블로그 하면 할인도 많이 받을 수 있다길래 블로그도 시작해보고 업체의 협업 제안서도 돌려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도해볼 예정. 실패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도전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계속 공유해볼게요. 결혼에 지금 이 영상은 사실 그래서 뭘 했다라는 것도 없는데 500만 원으로 결혼을 하겠다라는 이 키워드, 직관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오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도대체 어떤 짓을 해서라도 이 사람은 500만 원으로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어떤 식으로 이걸 가능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하는 직관적인 키워드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짬부부님 계정에서도 내가 뭐 풀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달 얼마씩을 갚아야 되는데 뭐 부수입으로 일단 250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뭐 실패했다가 될 수도 있고 뭘 했는데 생각보다 이번 달 뭐가 많이 벌렸다. 이번 달 광고비가 뭐 좀 더 많이 들어왔다. 이 광고비를 좀 더 올렸는데 해주시는 분이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냥 얼마를 벌었어요가 아니라 얼마를 벌 건데 그걸 위해서 뭘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게 나뉘는 그런 주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그 부수입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이 만들어 갈 거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인데 사실 음, 그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 음, 주신 것. 그래서 차라리 맞아요. 뭔가 음, 부수입으로 월 얼마를 만들어 보겠다. 음, 실패하는지 뭐 한번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맞아요. 풀어보는 것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냥 지금의 영상들을 봤을 때, 궁금하긴 하고 보게 됐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가치를 줬다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음, 가치라는 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또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진짜 줘야 된다. 정보성 콘텐츠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지금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인 키워드로서 사람들이 이 계정은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는 계정이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계정이야 라는 게 딱 느껴지게끔 그 한 줄을 남기기 위한 콘텐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릴스해커 수강생 분들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면 네. 250만 원 달성했습니다. 달성하셨어요? 당연하죠. 다 광고를 통해 릴스해커니까 달성하셨나요? 거의 소리가 한 끊겨요. 릴스해커님 덕분이라서 꼭 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꼭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보. 그 수입은 광고비를 통해서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광고비죠, 다. 진짜, 진짜, 사실, 짬부모님, 여기 아직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해도 사실 팔로워가 많이 안 늘었어서 음,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음, 확실히 릴스해커님의 강의를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고, 내 가치를 음,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를 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게 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광고를 받게 되었고,
그 광고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 점프가 된 걸 보고, 음, 아, 꼭 일셀거님 강의 듣고 끝까지 버텨야 돼 음, 생각했어요. 네, 진짜, 짬뽕우님 같은 분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짬뽕우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진짜 쉽지 않은 사실 길인데, 어쨌든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광고비도 받고, 사람들이 또 찾는 계정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더 사실, 이제 더 창창하실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부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없고, 아직 많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많은 팬들을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사실 지금 월 900만 원 버는 직장에 나와서 이 계정을 통해서만으로도 사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혹시 제가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네네. 혹시 그 매체 광고에 대해서 아시는지가, 어떤 매체요? 뭐 페이스북이나 네네. 따로 제 영상을 사서 네. 광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이거 활용 하시는 거군요. 네. 뭔가 자꾸 저에게 광고비를 얼마 들여야 되는지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는 광고를 요청하면 인스타그램 광고비에 이제 2차 활용이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다른 매체에도 광고를 좀 돌리겠다. 근데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가고, 당연히. 두 번째는 얼마의 기간 동안 그 2차 활용을 할 것인지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일단 단가는 보통은 내가 인스타에 올리는 거에서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추가로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 1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 기준 아니에요. 1년 기준 아니고, 보통은 1년까지 잘 안 해요. 한 3에서 그래요? 6개월 정도? 왜냐면 1년 뒤에도 이 서비스가 혹은 이 제품이 진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길게는 사실 잘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3개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10%를 했다. 근데 3개월 이후에도 그 10%를 또 내고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이 괜찮은지를 저희가 검증해 볼 수 있는데 1년 이렇게 잡아버리면 1년 사이에 그 서비스의 뭐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1년은 너무 좀 깁니다. 근데 뭔가 저한테 요청 주셨던 건 1년 동안 하겠다였거든요. 뭔가 그래요? 그냥 그럼 영상, 1년을 무조건 해야 된다면 저는 거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 계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 목표인데 그 광고가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그 서비스가 뭐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 저거 사기야, 저기 별로야 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내가 처음에 광고를 받았을 때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뭐 7개월, 8개월 후에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근데 광고는 또 짬부부가 막 이 제품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어.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짬부부 뭐야? 이거 별로라고 했는데 왜 좋다고 해, 아직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1년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음, 음, 맞아. 안 그래도 저도, 근데 제 계정이 거기에 태그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음. 이게 리스크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 저는 조금이라도 이게 걸리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 저는 안 하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진짜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는 특히. 왜냐하면 저희는 컨텐츠를 앞으로 더 잘 만들 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건데 지금 광고비의 10%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돈 때문에 내 계정을 어쨌든 누군가가 나는 얼굴도 안 나오는 계정이지만 이 계정 뭔가 목소리 듣고 혹은 배경 보고 이 계정인지 알겠어, 이제.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결국엔 진짜로 진정성을 얼마나 이 계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느냐, 그거밖에 안 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영상 만드는 퀄리티나 뭐 이런 것, 정보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는 진짜 다 상향 평준화가 될 거고, 그 전에 저희는 이미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남는 건 얼마나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는 계정이냐.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남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포기하는 선택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또 이거 적용해 보시고 어려운 거 생기실 때마다 편하게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주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주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10%는 저희가 2차 활용, 내가 릴스를 만들어서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주들이 요청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광고주가 내가 따로 2차 활용을 해서 뭐 페이스북에도 노출되고 유튜브에도 노출되고 하는 광고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광고비 한 10% 정도를 추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만약 유튜브랑 틱톡에도 올려달라고 하면 또 각각을 얼마를 더 받는지를 정해두셔야 되는데 그것도 한 10% 정도로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얼마나 콘텐츠를 잘 만드느냐, 또 유튜브, 틱톡 계정의 크기가 얼마나 커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광고를 맡긴 광고주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2차 활용 비용은 작군요. 이게 2차 활용이 그 기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3개월 정도 기준이라서 2차 활용 비용은 뭐 사실 더 받으려면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선택했을 때는 이 광고가 진짜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진짜 좋다고 자신 있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수강생분들은 이제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광고비를 250만 원 줘? 300만 원 줘? 사실 광고 하나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릴스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영상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 진짜 허다하고요. 지금 저희 수강생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꽤 많을 거예요. 아까 짬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자신 있는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제품 너무 좋아라고 했을 때, 저는 광고비를 낮춰서라도 그 광고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광고비를 내가 평소에 받는 것보다 두세 배 준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막 투자받은 회사들이나 이런 데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막 두세 배 준다고 해요. 근데 그 제품 별로야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몇백만 원 조금 더 벌어보겠다라고 했다가 사람들 신뢰 잃으면 그거는 복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고비로 250만 원 넘겼다라고 하셨고 그게 뭐 1회당 광고인지 뭐 그것까지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광고비로 한 달에 250만 원 넘겼다라고 하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너무 축하드릴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인드콩님이 3개월에 30% 하는데 요즘 좀 달라졌을까? 이거는 좀 업체마다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10%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요즘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이 제품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뭐 다른 데 광고가 좀 돌아가도 이미지 소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나는 30%는 받아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광고주마다도 사실 많이 달라요. 네, 일반적인 요즘에 저희가 많이 보는 사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10%가, 그러니까 내가 받는 광고비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는 광고비의 10%. 예를 들어서 인스타 하나 올리는데 광고비가 50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이 추가로 받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추가로 광고 돌리는 거에 있어서. 혹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너무 대중에 없는 영역이라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요즘 본 사례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팔로워에 따른 광고비 단가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팔로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은 광고주들도 똑똑해졌어요. 과거에는 팔로워 몇만이면 얼마 이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팔로워가 4만 명이어도 조회수를 잘 내고 진짜로 그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냥 4만 명 평균적으로 업계에서 4만 명이면 얼마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팔로워는 4만인데 여기 팔로워들 막 외국인도 있고 별로 4만 명이 진성 팬들이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 평균적인 가격보다 낮춰받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광고 단가를 결정하실 때는 그 광고주랑 협의를 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나만의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해요. 나는 광고를 받을 때 이 단가 미만이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광고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엄청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알아요. 내가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나 이 컨텐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트래픽을 내가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구매를 할 거고, 그럼 내 광고의 가치는 이 정도가 될 거야. 근데, 그거보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네? 라고 했을 때 광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하는 그런 단가를 낮추는 내 기존 단가보다, 내가 생각한 단가보다 낮은 광고도 진행하는 유일한 경우는 내가 이 제품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실 광고를 안 받고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물론 광고를 받아서 소개하면 좋겠지만, 광고를 안 받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제품이어야 진짜 사람들이 광고이지만 내가 샀을 때 만족하고 이 언니, 믿을만하네. 이 계정 믿을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최근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하늘하늘 아세요? 하늘하늘? 하늘하늘이라고 진짜 1세대 얼짱이 출신으로 시작해서 지금 인스타에서도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팔로워를 갖고 계신 하늘하늘님이랑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하늘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 계정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를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렸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결국에 진정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계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 언니가 소개하는 거 진짜 믿을만해. 이 언니가 광고주가 요청을 해도 그냥 한두 개 광고하는 게, 하나 광고를 요청해도 내가 진짜 이 제품이 좋다고 믿는 것만 받으니까 그냥 두세 개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광고주도 그럼 좋고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 사람 진짜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믿고 사고 그럼 또 다음 제품을 소개할 때도 과거에 사봤던 경험이 긍정적이니까 다음 제품을 살 때도 더 믿고 더 많이 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항상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간다. 지금 당장의 매출 이거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구나. 진짜 20년 동안 크리에이터 생활 하신 분도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진정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이제 두 분 피드백 했는데 이번 짬부부님 피드백 통해서 뭘 배우셨나요? 어떤 걸 배우셨죠, 여러분? 뭘 배웠는지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역시 진정성, 전 믿었던 인플루언서한테 물건 사자마자 스크래치, 다시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빵피님. 그게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별로인 걸 팔잖아요? 그걸 한번 이 언니 믿고 산 사람들이, 이 계정, 이 형 믿고 산 사람들이 돌아오게까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또 들었었냐면,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뭐 배웠는지 남겨주시는 동안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리 10년, 20년 동안 유명했던 맛집도 내가, 여기 평양냉면 진짜 맛집이야. 나 여기 20년 동안 다녔어. 라고 해도 그 집의 맛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단골이었던 사람도 3번 이상 기회를 안 준대요. 한 번 갔는데 맛이 변했어. 뭔가 오늘 뭐 주방장이 뭔가 실수했나? 하고 다시 한번 가요. 근데 한 번, 두 번째 갔을 때 또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도 오늘 왜 이러지? 좀 아쉽네. 그래도 한 번은 더 와봐야지 하고 3번 가요. 3번 갔는데 내가 20년 동안 여기 다녔지만 3번 갔는데 맛이 다 바뀌었어. 그럼 다시 안 온대요. 그 사람이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게 엄청 힘들다고 요식업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로서 신뢰를 쌓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그 두 번 신뢰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광고 한 번, 공구 한 번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뒤에도 이 계정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혹은 그때 가서는 몇 억을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